어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어제 이제 방송 중 뭐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머리 쓰다듬고 계속 손잡고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뇌 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해도 싫을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가 저러다가 윤석열한테 간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그 이야기 이따가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낙연만 좋아했던 애들이 똥파리 짓을 온통 하다가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갔잖아요. 오늘 저 국민의힘에서 뭐 인재 영입했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 말고요. 네. 윤석열 지지했던 이낙연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또 비슷한 맥락인 거고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그 모습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당론 부결하라는 이야기를 메시지 안 냈다고 또 까요. 씨. 적당히 하십시다. 웬만하면은 저 메시지 자체가 뭐게 생이 자체가 이재명 구하라 아니에요. 구하라. 그렇죠. 예. 그런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다, 워딩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죠. 요즘 그거 네. 공중파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행위에서 머리 쓰다듬고 손잡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뭐 핍박받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일 뿐이고 굉장히 저는 공정하게 경선 관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그림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원래 사람 사는 그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 거냐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봐요. 아니 이게 거의 생명을 걸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일단은 안타깝고 위로하고 싶고 힘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게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저렇게 손으로 몸으로 전달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지금 잔인한가, 지금까지 정치가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문 대통령이 와주셔서 지금 저 꼭 잡고 있는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 보고 울컥하신 분들, 눈물 난다고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그렇게 상처받고 막 조롱하고 이런 말들만 듣다가 저렇게 전 대통령이 와서 맞이를 해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국가의 경호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건건마다 메시지 내리는 건 좀 힘들어요. 어제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식도 어마어마한 행사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반도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었거든, 그게. 근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와서 이재명 대표 손 잡아주는 그 자체, 거기 또 오고 갔던 말들, 한 20분가량 거기 머물렀다 그러는데, 문 대통령이 한 말이죠. 다시 싸울 때다 단식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득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단할 뜻이 없음을 자기 의견을 피력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 두 분의 만남이 끝나고 그 현장 병원 밖에서 브리핑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목이 메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브리핑이 잠시 멈출 정도로 네. 그렇게 사실 감동적이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대내에 식구가 있는데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 하는 그 식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너무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 지금 하나 남김없이 지금 조금씩 어떤 것은 엄청나게 크게 망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책임이 있는 윤석열은 지금 날뛰고 있다고 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쉬운 점이 많죠. 근데 이 민주 진영의 역사라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조정훈 이야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역사를 모르니 저런 개변절자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진영에도 이런 소소한 역사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할 때 문재인 대통령 와서, 그러니까 단식 관련해서 두 번째 방문인 거죠. 문 대통령은. 그렇네요. 예. 예. 근데 그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유민 아빠가 계속 단식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동조 단식을 해요. 유민 아빠를 살리자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9일간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민 아빠를 이제 단식 중단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유민 아빠가 단식 중단할 수 없다 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시 9일 동안 단식을 해요. 근데 유민 아빠가 46일째인가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단식 논송장에서 만난 정봉주, 정청래, 문재인 또 이런 관계들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와. 역사라는 게 이런 역사 속에 들어있는 저분들만의 자기들끼리 어떤 그 브로맨스가 있어요. 네. 왜 거의 동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의 10년 전 일인데 이걸 또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역사적 똑같은 순간에 상황이 와 벌어지고 있네요.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만큼 시간이 흘렀던 거죠. 지금 저게 지금 2014년이니까 9년 흘러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단식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제가 아까 앞에 영상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단결해가지고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면 이제는 단식 그만해도 됩니다. 21일 차나 되는데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출당 피켓 시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나왔죠.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할 당시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행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격해져 있는 건 맞는데 이럴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가결되면 새날도 사라짐 하셨는데 저런 분들은 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국회의원들 리스트업 하면서 지금 가장 메시지가 세게 나오고 있어서 각종 언론들이 새날 방송 인용하는 정도인데 저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네. 스스로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의미가 없어. 당연히 부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결되면 그걸로 새날도 사라짐 이런 식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우리가 그 얼마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체포 구속 동의안 거기서 이탈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31명이 다 죽을 네.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면서 녹색병원에 차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사실은 생중계, 공중파에서도 생중계를 해줬었잖아요. 그걸 보는데 자꾸 민주당과 문재인 출당 이런 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당황스럽고 민망해집니까? 심지어 그 소리는 병실 안까지 다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는 장소가 또 응급실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를 굉장히 민폐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프락치입니다. 웃기는 게 이걸 이제 선동해가는 그런 채널들 그만 보시고 거기서도 처음에는 문재인 출당해라. 문재인 왜 안 오냐. 이걸로 굉장히 피력을 하다가 문재인이 오고 나니까 문재인이 왜 와? 왜 왔어? 이걸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제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얘기를 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민주진영 사람들 같으세요? 갈라치기 세력들이 있어요. 그 갈라치기 세력한테 선동당하는 거지. 저쪽에 선동당하는 애들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라고 선동당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극악하게 욕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요. 여기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손가혁이라고 유명한 조직이 하나 있었다. 손가락 혁명. 옛날에 예. 손가혁이라고 유명한 조직이 하나 있었다. 그저 뭐 그때 넘버 3인가 뭐 영화에서 나왔지. 최영희 선생이라고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손가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등과 경쟁할 때 2017년 대선 때.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선전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없고 이재명만 있는 그 네, 스탠스였거든. 예. 지금 딱 손가혁이 다시 바로 오고 있는데 손가혁이 죽었겠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혁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전하는 장면이 저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때가 2017년 11월 30일. 나는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팀원으로 경선에 참여했고 문재인 승리가 내 승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이 나의 목표입니다. 정부의 적폐청산,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포용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성공을 도울 겁니다. 지지자인 척 이간질 하지 마시고 원래 하던 안철수 지지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저렇게 손가락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곤충으로 변신하고 다시 과일로 변신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도 내가 이재명이 될 게 아니면은 나는 안철수를 찍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정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은 어렵고요. 저쪽 세력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부 들어와서 이간질을 엄청나게 할 텐데 중심 잡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그럴 때 선동당해가지고 문재인 제명해야 된다. 결국 손해는 이재명 대표가 보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할 때이고요. 하나 더 내가 한 수년 전에 방송을 했던 이야기인데 문득 생각이 나네. 더 팬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예. 거기 어떤 스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중에 그 스타를 나만이 갖기 위해서 죽여요. 그게 역사의 순리 같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지자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이재명 고립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이재명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이재명의 주변을 풍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혼자서 무슨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재명한테 우호적인 의원들한테조차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워딩 하나만 나와도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따끔하게 혼나고 말아야 되는데 자꾸 분리시키지 말라고. 거기에 오기 부리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우리 조홍천이잖아. 존나 오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따가 전날 까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유미 TV님 오랜만이세요. 그리고 남호섭님 고맙습니다. 이제 부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